안녕하세요. 어코노미TV의 프렌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들어본 금융상품이지만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CMA라는 금융상품입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들어본 금융상품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기도 하고 기본이 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CMA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즉 돈을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따라서 CMA에 입금된 돈은 일반적으로 그림처럼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MMF, MMW로 투자를 하고 이로 인해 수익을 얻습니다. CMA 계좌에 돈을 넣고 원하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정말 간단하게 RP, MMF, MMW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며 보통 10일 이내에 단기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기업에게 증권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 원금을 돌려받는 채권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상품입니다. 그리고 MMF는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에서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펀드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MMW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받은 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면 한국증권금융은 이 돈을 다시 개인, 법인, 기관들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시 돌아와서 CMA 계좌는 증권사를 통해 보통예금 통장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은행이 아닌 증권사를 통해 CMA 계좌를 개설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투자하는 상품들의 수익률이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 수익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CMA 계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또 궁금한 점이 생기죠. 왜 은행은 증권사보다 수익률이 낮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정답은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적금의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원금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은 상품에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처럼 리스크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은 당연히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또 증권사 CMA 계좌는 원금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함은 예스입니다. CMA 계좌의 가장 큰 단점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CMA 계좌를 가입하면서 원금 손실이 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CM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자산들의 구성 내역이 매우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없다면 원금 손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안전자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RP형을 선택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MMF와 MMW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존재하고 리스크가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CME 계좌는 하루만 맡겨도 확정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행과의 예적금과의 차이입니다. 단 그림과 같이 RP, MMF, MMW 중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MMF입니다. MMF는 머니마켓 펀드의 약자이며 말 그대로 자금을 펀드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투자자가 CMA 계좌에 자금을 투입하면 해당 증권사나 은행은 다양한 자산운용사들의 펀드들 중에서 단기채권,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에만 투자되어 있는 펀드를 골라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즉 단기채권 시장의 상품들만 골라서 만들어진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때 단기채권이라 하면 채권의 만기일이 1년 이내인 채권을 의미하고 채권을 투자할 때도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신용등급은 AAA, AA+, AA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펀드의 성격에 따라 최대 BB인 회사채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A등급 이상의 회사채로 펀드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업어음은 CP, 커머셜 페이퍼라고 부르는데 기업들이 단기에 자금이 필요할 때 차입금을 빌리는 것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신용이 좋은 기업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MMF가 투자하는 기업어음은 신용등급으로 판단을 하는데 보통 AAA에서 AA-를 가진 기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성 예금증서 CD는 정기예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말합니다.
즉 무기명의 예금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의 운용기간은 보통 180일 이내로 설정되고 입금 후 29일 이내에 인출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수수료가 이익의 70%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MMF도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CMA를 통해 MMF를 투자하면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펀드형 투자이기 때문에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원하면 환매가 되긴 하는데 중도에 환매를 하면 MMF를 투자한 의미가 없어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MMW입니다. MMW는 머니마켓 랩의 약자이며 여기서 랩이란 투자 1임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투자 1임 계약은 무엇이냐? 투자 1임 계약은 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투자자가 허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MMW 상품은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자금을 대여하고 한국증권금융은 투자받은 자금으로 개인, 기업, 기관들에게 담보대출을 해줌으로써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즉, 신용대출이 아니며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단기자금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성격이므로 유가증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게 되면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IP와 MMF가 있는데 MMW가 나오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IP는 국공채나 콜론,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에 투자되기 때문에 수익률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MMF는 펀드이기 때문에 환매에 따른 시간차가 발생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MMW가 출시되었고 기존의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해서 자금을 빌릴 수 없었던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MMW도 실적 배당형 상품이므로 원금 손실의 발생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상품 역시 그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RP, 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환매란 다시 사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빌리고 일정 기간 뒤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초단기적인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RP의 성격은 매입 시점에 금리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되며 투자하는 기업들의 신용등급 또한 매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점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MMDA라는 상품입니다. MMDA는 사실상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MF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수익률이 높은 MMF로 갈아타게 되니까 은행도 고객 유출을 막기 위해 MMDA라는 상품을 내놓은 겁니다. 은행의 보통 예금과 거의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보통 예금과 달리 예치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치금이 클수록 금리가 높아지는데 일반적으로 예치금이 최소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최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예치기간이 7일 이내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은행이 존재하니까 가입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앞서 설명한 금융상품과 다르게 은행에서 만든 상품이다 보니까 MMDA는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말씀드린 상품들은 전부 단기금융 상품이며 은행의 보통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조금의 리스크도 싫다, 안전한 게 최고다 하시면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시거나 MMDA를 가입하시면 되고, 나는 아주 살짝의 리스크는 허용할 수 있다고 하시면 무조건 CMA 계좌를 만들어서 RP나 MMF, MMW로 투자를 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문제가 된 ELS와 DLS에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